한 푼 줍쇼 그랬는데 이게 한 푼이 아니었습니다. 자, 30년간 합심해서 부부가 20억 원이나 이 한 푼 줍쇼로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억을 놓고 또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야, 어떻게 하면 한 푼 줍쇼 이러면서 구걸을 해서 20억이나 벌 수 있었을지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그다음 일단 이걸로 어떻게 20억을 벌었는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놀라운 소식인데요. 예. 이 두 명이 다 부부가 1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사실상 앞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인데요. 1976년 결혼을 했는데 네. 30년 넘도록 구걸로만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려 20억 원을 갖고 있는 자산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20억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쓴 게 있으니까. 걸 합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구걸을 통해서 벌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툼이 생기면서 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재산 형성 과정이 일부 드러난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왜 다투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자녀들까지 등장을 하는데 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부부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생계가 없더. 그래서 이 구걸을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은 아들, 딸까지 구걸에 동원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부인은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우리가 구걸을 하지만 애들은 좀 쓰지 맙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폭행을 해왔다. 아, 이런 그래요? 게 부인의 주장입니다. 예. 이런 갈등이 계속되니까 남편은 2010년도에 은행 4곳에 예금을 해놨던 12억 원을 모두 찾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 구걸에 동원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돈을 들고 갔다.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예. 완력으로 아들, 딸을 제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에 넣어둔 예금 12억 원을 모두 찾아서 집을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은 것은 7억 5천만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남은 5천만 거예요. 원짜리 아파트요. 그렇습니다. 야, 이 다른 엄청나네요. 직업 없이 그걸로만 저런 재산을 형성을 했다고 하는데 놀랍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명의로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을 받고 그래서 저 아파트라도 내 소유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 네.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궁금하고, 자, 그리고 이미 이 12억 원은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져가 버렸는데, 이거 없어졌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은 일단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유기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혼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은 반반씩 나눠라라는 판결을 했는데요. 반반씩 나눠라? 네네. 예. 뭐 일단 그 현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반을 가지고 올 그런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 강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남편 명의로 된 그런 부부의 그 분할 대상인 그런 부동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남편이 그런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내가 그 중에 절반을 받아올 수 있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그 위자료 받지 못한 부분도 거기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은 다시 그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동희 차장.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20억 원 이상을 어쨌든 그렇죠. 30년간 구걸을 통해서 재산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놀라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 뵀는데 저분들이 정말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맞을까? 그리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서 저걸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 의심들을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예, 물론 정말 절박한 사정 그리고 다른 생계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또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내리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뭐 심심치 않게 확인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사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거의 매일 봤던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산의 사랑의 집에서 박현우 전도사와 우린 살고 있는데 쫓겨나게 생겼다. 그런 내용의 쪽지를 돌리면서 이 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니까 그때 봤던 그 쪽지를 여전히 돌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청에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20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20년 전에 통용됐던 그 종이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까지 물어봤는데 관내에는 인가시설이든 비인가시설이든
그런 곳이 없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아직도 국어를 통해서 이 어떤 조직폭력들이 돈을 빼앗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조직적으로 구걸 활동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뉴스탑10 팀에서 사실 경찰서 여러 곳에 또 전화도 해봤어요. 실제로 이런 조직들이 있는지 없는지 취재도 해보긴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나요? 아우, 최근에 그 적발된 이름만 해도요. 이게 동대구 식구파. 뭐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저렇게 노숙자들을 협박을 해서 2년 동안이나 구걸을 시키고 그 돈을 모두 빼앗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 이런 거를 저지르다가 구속된 그런 10명의 폭력 조직도 적발이 된 사례가 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뭔가를 베풀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지갑을 열어서 돈도 좀 건네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가면 사실 좀 지갑을 닫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뭔가 우리 언론에 사회의 하죠. 암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걸 손을 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기생하는 조직 폭력배까지 있다면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맞습니다. 일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걸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면서요? 네, 신종 용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화면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구걸러, 그러니까 영어 그래요? 합성을 했는데요. 구걸하는 사람, 인터넷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구걸러라고 요즘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요. 저렇게 자기가 가학적인 모습을 올려주고 나에게 좀 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기 통장 잔고를 올려놓고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면 내가 얼마 돈 주겠다. 뭐 이런 그래요? 제안을 하는 사람들까지 인터넷에서 뭐 여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노력 없이 뭔가를 남에게 뭔가를 얻는다는 것, 이거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부끄러운 일일 텐데,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우리 사회를 또 어둡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당국에서 잘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